평양에 남아있던 외국 대사관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평양에 남아있던 외교관들이 상당수 빠져나갔는데 최근에까지 문을 열었던 몇 군데조차도 최근 들어서 철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지정은 기자 연결됐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해에 이미 상당수의 평양에 있던 외교관들, 외교 인력들 철수를 많이 했는데요. 최근에 다시 이런 모습이 보인다고요? 네,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 이후에도 평양에 남아 공관을 운영했던 유럽연합 4개 국가 중 한 곳인 체코가 지난달 평양 주재 체코 대사관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자유아시아 방송에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코 대사관도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특히 이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관련된 물류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측도 SNS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 대사관 직원 일부가 지난달 북한을 떠났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러시아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지난달 25일 북한을 떠나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러시아 직원 그리고 가족이 북한을 떠나서 러시아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 돌아왔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그 돌아온 그 과정, 북한을 떠난 그 과정이 좀 화제거리였다고요? 지정 기자가 또 소개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측은 이 대사관 직원과 가족 등 8명이 국경을 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해서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요. 특히 이 일행은 두만강 철교에서 수레를 직접 밀면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수레에는 아이들 3명과 짐을 가득 실어서 이동을 했는데요. 이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로는 3살 배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은 이 수레를 밀면서 국경을 넘었다는 점이지만 사실 이들의 귀국길은 그 전부터 굉장히 험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러시아 대사관 직원 일행은 평양에서 함경북도 나선시까지 기차와 버스를 타고 약 34시간가량 이동한 후에 이 궤도 수레를 1km 이상 밀면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2월 말이면 북한 굉장히 추울 텐데요. 고생 많이 해서 그렇게 돌아갔군요. 또 3살 배기 아이까지 수레 안에 있었다고 하니 화제가 될 만도 합니다. 러시아 직원 그리고 그 가족이 평양을 떠났다라는 소식인데요. 그 전에는 또 체코 공관도 이제 비게 됐다라는 건데 사실 이 두 나라만 해도 북한과 그동안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던 나라고요. 웬만해서는 외교관 이 공관을 비워두지 않는 나라인데 이렇게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알려졌나요? 네, 먼저 체코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물류 문제가 생필품 부족과 연관이 있냐는 자유아시아 방송 질의에 대변인 측은 생필품 부족은 국경 봉쇄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라고 답했습니다. 체코 대사관 운영에 있어서 이 생필품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외에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자국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사관 직원 일행의 귀국길이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것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러시아 대사관 직원이 북한을 떠나 러시아로 귀국하게 된 이유는 근무 기한이 끝나면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 후임들 어쩜 좀 걱정이겠네요. 나도 돌아올 때 저렇게 고생하지 않을까 해서 어쩌면 좀 북한 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요. 사실 새삼스러운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외교관들의 특히 평양에서 근무했던 외교관들 정말 평양에 요즘 생필품, 물자 부족 얘기들을 좀 많이 해왔죠? 네, 지난달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를 한 평양에서 근무를 했던 유럽연합 회원국 대사관 관계자는
북한의 외부 수입이 중단되면서 몇 달 동안 설탕과 식용유 등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과자나 치약과 같은 준사치품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북한이 현재 이 제품들의 대체품을 생산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대체품의 품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의 일부 외국산 제품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가격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인스턴트 커피 작은 병 하나에 미화 $30 이상, 또 샴푸나 샤워젤이 $50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사실 생필품 문제는 최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특히 이 마체고라 대사는 인터뷰에서 밀가루나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현재 찾기가 어렵고 옷과 신발도 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옷과 신발은 겨우 구한다고 해도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가격이 3배에서 4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현재 서로 옷과 신발을 교환해가며 자녀들에게 입히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외교관들은 그래도 형편이 굉장히 나은 편일 텐데도 이렇게 생필품 구하기 어렵다라고 호소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뭐 말도 못하겠습니다. 장마당에 요즘 뭐 물건 정말로 없대죠? 네,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야기를 나눈 북한 내부 소식통은 현재 중국산 상품의 공급이 끊기면서 장마당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탕이나 밀가루 등 현재 생필품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욱 장마당에서의 활동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인데요. 이 설탕이나 밀가루 등은 단순히 북한 주민들이 소비하는 1차 소비품이기 이전에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원자재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 주민들은 이 설탕이나 밀가루를 가지고 과자 등과 같은 제품을 집에서 만든 다음 그 제품으로 장마당에서 판매를 하고 그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생산 원자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장마당에서의 활동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자유아시아 방송의 이야기를 나눈 북한 내부 소식통은 북한에서 현재 또 수천 달러를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차량 부품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설명에 따르면 평양에서 운행하는 택시나 버스 등도 대부분 외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 하는데 현재 무역이 중단되면서 그 부품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북한 내부 소식통은 주민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북한 당국의 태도라고 하는데요. 북한 당국은 현재 북한 주민들에게 생필품 등을 소비하지 못해도 견딜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무책임하고 강압적인 당국의 태도가 가장 원망스럽고 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걸어 잠그고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북한의 내부 상황 1년이 넘다 보니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얘기들 북한 주민 또 오늘은 특히나 북한을 최근에 떠난 외국 공간의 외교관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지정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